한국 고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층 분석 및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Executive Summary. 한국 고고학은 현재 깊이 있는 연구 부재와 빨리 조사를 마치려는 현상이라는 구조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발굴 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현행 발굴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윤 추구, 저가 덤핑 경쟁,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져 발굴이 본질적으로 유저, 훼손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 가치를 심각하게 저해하며 문화유산 정보의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고고학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이집트 등 주요 국가들의 매장문화재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하여 한국 고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해외 사례들은 문화유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국가주도 또는 강력한 공공감독하에 학술적 가치와 연구의 질을 확보하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 전문 인력의 공공성 강화, 엄격한 품질 관리,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대중 참여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부각됩니다. 핵심 해결 방안으로는 발굴 공영제 도입을 통한 발굴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 및 규칙의 전면적 개정, 학술 연구의 질적 향상 및 디지털 고고학 인프라 구축, 고고학자 처우 개선 및 직업 윤리 강화, 발굴 보고서 품질 향상 및 표준화, 그리고 고고학 대중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한국 고고학이 과거의 유산을 충실히 기록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화유산 보호가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점 서론 한국 고고학의 당면 과제와 문제 제의. 한국 고고학은 지난 수십 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1년 서울대학교에 고고인류학과가 개설된 이래 현재는 국내 38개 대학에서 고고학 관련 학과가 운영될 정도로 외형적인 팽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학문적 깊이와 질적인 발전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깊이 있는 연구 부재와 빨리 조사를 마치려는 현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가 한국 고고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1.1. 한국 고고학의 현주소 깊이 있는 연구 부재와 조기 완료 현상. 한국 고고학은 일제강점기 이후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지만 연구 목적, 정체성, 방법론 및 이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극히 드물어 학문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제의 연구가 편중되는 양상으로 이어져 학문적 확장성이 제한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연구 자료의 양적 증가가 학문적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발굴 건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론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와 연구 환경이 미비하다면 축적된 자료는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한국 고고학은 발굴 조기 완료 현상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5년까지 연간 150건 미만 전달률 건수가 2005년 이후 1000건, 2015년 이후 15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약 90%는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구제 발굴입니다. 구제 발굴은 학술적 목적보다는 개발 일정에 맞춰 단기간에 완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춘천 중도 유적의 경우 수십 년이 걸린 학술 발굴이 개발 계획에 따라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발굴은 본질적으로 유적의 원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현재의 최첨단 기술로 얻는 정보도 미래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논리가 학술 논리를 압도하여 발굴이 조기 완료된 현상은 장기적인 문화유산 정보의 영구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인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며 빨리 끝내는 것이 결코 잘 끝내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1.2. 문제의 근원 민간 발굴 시스템의 태동과 이윤 추구의 그림자.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한국의 독특한 민간 발굴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땅속 문화유산 발굴 조사 사업의 약 90%가 민간 발굴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질법인이 돈벌이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발굴 수요 감소와 맞물려 발굴 비용에 저가 덤핑 입찰 경쟁이 고질화되었고 이은 조사 내용에 졸속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법인 대표들 법인 재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시장 경쟁 논리가 문화유산이라는 공공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메커니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간 발굴법인 중심의 시스템은 고고학자들의 처우 악화와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은 위험하고 힘든 3D 업종으로 인식되며 준조사원과 보조원의 임금 단가가 작업 인부보다 낮고 조사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열악한 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젊은 고고학도들이 발굴법인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인문학적 시각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고고학자의 직업 진로는 교수를 제외하면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근무, 박물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학예사 등으로 제한적이며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하고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인력 유출과 전문성 저하에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3. 현행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 및 제도적 한계. 현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과 제도 또한 한국 고고학의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인자 부담 원칙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시행자 개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권고 및 프랑스, 일본, 독일, 중국 등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원칙이 문화유산 보호의 책임을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국가가 모든 보상을 가져가는 후진적인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발굴 비용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개발자에게 문화재를 은폐하거나 훼손할 유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원칙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며 법의 본래 목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상충된 결과를 야기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12조 제양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민간 위탁 조항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위탁 시스템은 급증하는 구제 발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업체 난립, 법제 미비, 덤핑 경쟁 과열 등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는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민간 위탁이 시장의 비효율성과 결합하여 발굴의 공공성과 학술적 품질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점 주요 국가의 매장문화재 발굴 및 관리 시스템 심층 분석. 한국 고고학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매장문화재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은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고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1. 프랑스 국가 주도 발굴 및 공공성 중심 모델. 프랑스는 문화유산을 국민 공동의 재산으로 여기고 국가 차원의 보호 정책을 일찍이 시작한 국가입니다. 바다에서 발굴된 해양 문화재도 오래전부터 국가 소유로 간주할 정도로 문화유산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발굴 시스템에도 반영되어 2002년 설립된 국립예방고고학연구소와 INRAP는 예방고고학 법률에 따라 공공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INRAP는 개발 사업에 영향을 받는 고고학 유산의 탐지, 보존, 보호를 담당하며 연간 2,000건 이상의 평가와 300건의 발굴을 수행하며 발굴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INRAP의 운영은 예방고고학 CTAP와 예방고고학 수수료 RAP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2024년 기준 약 25%의 국가 예산으로 전용되어 INRAP의 재정난과 발굴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RAP는 공공서비스 활동에 23만 수행 가능하며 개발자들의 평가, 대기줄이 길어지고 비정규직 고고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적인 공공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확보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온전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도의 설계뿐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적 독립성이 공공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 프랑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발굴은 국가의 인증을 받은 기관 INRAP 또는 기타 공인기관이 수행하며 과학적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발굴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는 기록되고 문서화되며 유물은 철저히 기록된 후 보존 처리입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발굴과 엄격한 기록 관리는 발굴이 단지 유물을 수습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발굴의 속도보다는 정확성과 학술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공공 시스템의 본질적인 강점을 드러냅니다. 2.2. 일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학술적 품질 관리. 일본은 1871년부터 유물을 문화재로 보호하기 시작했으며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재보호심의회를 두어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중앙집중식 관리 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굴 유물 현황은 발굴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고해야 하며 조사 보고서는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발굴 후의 기록 및 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에 있어서 일본도 원칙적으로 발굴 조사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지만 소규모 비영리 목적의 경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 고고학계는 과거 신의 손이라 불리던 후지무라 시니치 덩촌신이의 유물 조작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술적 정직성과 엄격한 검증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학계는 이로 인해 국제적 신뢰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경쟁 의식과 영웅 만들기가 결합될 때 학술적 진실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학계 내부의 검증 시스템 부재와 사회적 압력이 학술적 조작을 용인하고 심지어 부추길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학술적 깊이를 추구함에 있어 엄격한 내부 비판과 윤리적 기준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은 재발굴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 중국 강력한 국가 통제와 디지털 기술 활용. 중국은 문물보호법 1982년 제정을 통해 국가가 모든 문물,
보호 사업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고학 발굴은 국무원 문물행정부서 국가문물국의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발굴할 수 없습니다. 국가문물국은 문물 및 박물관 사업 발전 계획 기한, 문물 인정 및 박물관 관리 표준 제정, 문물 자원 조사, 수직, 세계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감독, 전국 고고 사업 관리 및 지도, 중대 문물 보호 및 고고 프로젝트 실시 및 조정 등을 담당하며 발굴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이윤 추구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한국의 민간 위탁 중심 시스템이 가진 이윤 추구 및 쫄속 발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발굴 조사의 드론, 디지털 카메라, 3D 모델링, 그래픽 이미지 구현 등 각종 전자조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 통제 시스템은 새로운 기술 도입 및 표준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개별 민간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한국의 상황과 대비됩니다. 기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2.4. 미국 문화자원관리 CRM와 원주민 유산 보호의 균형. 미국은 1906년 골동품법을 시작으로 1935년 유적지법, 1966년 국가유적보존법 등을 통해 문화재 보호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 NPS는 국립공원 시스템을 소관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문화자원관리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CRM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발 프로젝트에 앞서 문화유적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발굴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연방기관, 주유적보존청 SHPO, 자문, 위원회 등이 협력하는 이 시스템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평가 발굴 보존의 단계적 접근은 한국의 선개발 후 구제 발굴 방식보다 훨씬 체계적이며 이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미국 고고학계는 1990년 제정된 미국 원주민 분묘 보호 및 반환에 관한 법률 NAGPRA를 통해 학술적 탐구의 자유를 넘어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은 원주민 유골 및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원주민에게 인정하여 고고학자들이 임의로 유적지를 발굴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은 고고학적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특정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윤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발굴이 단순히 땅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사회적 행위임을 보여주며 고고학자들에게 높은 직업 윤리와 사회적 감수성을 요구합니다. 미국 고고학계는 또한 AI,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레디AR 등을 활용하여 유적지 탐색, 유물 분석, 고대 문자 해독, 3D 복원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 혁신을 통한 연구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비파괴 조사, 그리고 새로운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2.5. 영국 상업 고고학의 발전과 엄격한 품질 기준. 영국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및 건축물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여 보존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유럽 대륙의 고고학 조사 중 90%를 개발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역시 원인자 부담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상업 고고학이 발달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재원 조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학술적 품질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배경에는 엄격한 품질 기준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단순히 누가 돈을 내는가보다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 고고학은 현장 조사, 발굴, GIS, 원거리 감지, 듀얼 및 컬렉션 연구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며 높은 표준을 지향합니다. 특히 발굴 조사로 생산된 모든 자료는 런던 박물관 고고학 아카이브에 소장되어야 하며 고고학 조사 기록물 내용에 따른 방식과 분류는 런던 박물관의 고고학적 유적 매뉴얼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표준화된 보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아카이빙 및 표준화 시스템은 상업 발굴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이나 비표준화 문제를 국가 차원의 엄격한 관리로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의 개별적 비공개적 자료 정리와 대비된 중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2.6. 독일 연방주 시스템과 민간 재단의 역할. 독일은 연방 국가로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입법 권한이 연방과 각 주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각 주에는 기념물 보호법이 입법되어 있으며 이는 역사적, 학문적, 기술적, 예술적 의미가 있는 사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독일 기념물 보호재단 Deutsche Stiftung Denkmalschutz과 같은 민간 재단이 20만 명 이상의 후원회원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5,000건 이상의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분권화된 시스템과 민간 참여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며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외에도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가 문화유산 보호에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발굴조사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단편 정보는 없으나 파이엘은 주 기념물 보호법에 따르면 발굴자가 고고학 기념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굴할 경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주 예산 외에 민간 재단의 기부금이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는 다각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GPR지상 관통 레이더와 같은 비침습적 기술이 유적지,
이미지와 민 매핑에 활용되어 효율적인 발굴 계획을 뒀습니다. 이은 발굴 전 비침습적 조사를 통해 유적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2.7. 이집트 고대 유물 관리의 국가적 책임과 관광 연계. 이집트에서는 관광유물부 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ities가 고대 유물 발굴 및 관리를 총괄하며 새로운 발견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외국 고고학자들도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굴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정체성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국가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발굴 자금은 다양한 출처에서 조달되며 일본 문화교류기금과 같은 해외 자금도 활용됩니다. 특히 관광 산업은 고고학 발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는 문화유산을 관광 산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발굴 및 보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보호가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8. 해외 사례 종합 분석 및 한국 고고학에 대한 시사점. 주요 국가들의 매장 문화재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과 함께 한국 고고학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차이점들이 발견됩니다. 공통점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장 문화재는 국가 또는 공공의 소유로 간주되며 그 보호의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 원칙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 방식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 및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보고서 작성, 그리고 아카이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디지털 기술 GPR, LEDAR, 3D 모델링, AI 등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이점 및 시사점. 한국 고고학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 요소의 결함이 아니라 발굴 시스템의 근본적인 설계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해외 사례를 통해 명확해집니다. 하마루 주체 및 공공성. 프랑스와 중국은 강력한 국가 주호 시스템을 통해 발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민간 위탁 중심 시스템이 가진 이윤, 추구 및 쫄속 발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문화유산 보호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재원 조달의 다양성. 프랑스의 전용 세금 수수료, 독일의 민간 재단, 이집트의 관광 연계 등은 한국이 국가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산품질 관리 및 학술 윤리. 일본의 후지무라 스캔들은 학술적 정직성과 엄격한 검증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교사입니다. 영국의 체계적인 아카이빙 및 보고서 표준화는 상업 고고학 환경에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의 보고서 부실 문제와 학술적 노력 부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타기술 활용. 미국, 중국, 독일, 이집트 등 여러 국가에서 AI, 빅데이터, LEDAR 등 첨단 기술을 고고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진보가 학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고고학의 깊이 있는 연구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5. 사회적 책임 및 대중 참여. 미국의 NAGPRA는 고고학이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일깨우며 원주민 유산 보호와 대중인식 제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고고학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고고학은 공공성, 안정적 재원, 엄격한 품질 관리, 기술 활용, 사회적 책임이라는 5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3. 한국 고고학의 미래를 위한 심층 해결 방안 제언. 한국 고고학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심층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3.1. 발굴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발굴 공영제, 도입 및 안정적 재원 확충. 현재 발굴 사업의 90%를 담당하는 민간 발굴법인이 이윤 추구와 저가 덤핑 경쟁으로 인해 졸속 발굴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발굴 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 원리가 문화유산 보호라는 공공재 영역에서 실패했음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INRAP과 같이 국가가 대규모 발굴 공단을 설립하여 영세 발굴 법인을 흡수하거나 주요 발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굴 공영제는 발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술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발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발굴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개발 사업자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재원을 걷어 발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발굴법인 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가 입찰 경쟁의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예방고고학 CTAP와 예방고고학 수수료 RAP가 유사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은 개발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발굴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고고학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방안입니다. 또한 독일의 민간 문화재 보호 재단처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사례처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일발굴 및 보존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금 조성 자체보다 그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온전히 사용되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3.2.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 및 규칙의 전면적 개정 및 보완.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보완 방안을 제안합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의 합리적 조정. 현행 법률 제7조 및 제11조에 명시된 원인자 부담 원칙, 은 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문화재, 은폐 및 졸속 발굴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발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굴 또는 개발 규모에 비해 발굴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 비용의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민간 발굴 위탁 시스템의 재정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양에 따른 민간 위탁 조항, 은 업체 난립과 덤핑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발굴 기관의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저가 덤핑 입찰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굴 비용 산정 시 표준품 셈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발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발굴의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 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소수 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에 명시된 등록 취소 사유에 저가 덤핑 입찰 및 반복적인 부실, 보고서 작성 등을 추가하여 민간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 법제와 학술적 깊이 부재와 현장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국가기관의 협업을 법률로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교육 관련 발굴 항목을 신설하여 대학이 학술 발굴 및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의 이론적 역량과 국가기관의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고고학 연구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 고고학자들에게 심층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3. 학술 연구의 질적 향상 및 고고학 전문성 제고. 깊이 있는 연구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고고학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연구 영역 확장 및 이론적 깊이 강화. 특정 주제에 편중된 연구 양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대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고고학 이론 및 방법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 과정에서 고고학 이론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현장 자료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모델화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술 연구 지원 사업에서 이론적 기여도와 연구 다양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우물 안개구리식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한국 고고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국 고고학계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 학술 대회 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선진 연구 동향을 습득하고 한국 고고학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3.4. 디지털 고고학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고고학 인프라 구축은 초기 투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발굴의 효율성과 연구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깊이 있는 연구 부재와 빨리 조사를 마치려는 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국가주도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간 300건에 달하는 방대한 단류 자료가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정리되는 정근대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모든 발굴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 시스템은 유물과 유구의 위치 정보, 사진, 도면, 3D 모델링 데이터, 그리고 발굴 보고서 등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영국의 ADS Archaeology Data Service 및 런던 박물관, 아카이브를 참고하여 데이터 공유와 빅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층 연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적극적 활용 및 지원 AI, 머신러닝, LADR, GPR 등 첨단 기술을 유적지 탐색, 유물 분석, 고대 문자 판도, 3D 복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고고학 연구 전반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비파괴 조사를 통해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들이 단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해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5. 고고학자 처우 개선 및 직업윤리 강화. 고고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직업윤리 문제는 깊이 있는 연구 부재와 빨리 조사를 마치려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처우 개선을 통한 인재 유치 및 학술적 사명감, 고취 3D 업종으로 인식된 발굴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은 우수 인재의 유입을 막고 기존 인력의 인문학적 시각이와 사명감 부재로 이어져 연구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발굴 공영제 도입을 통해 고고학자들을 공공기관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발굴 법인에 대한 임금 및 복지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 확대, 안정적인 경력 개발 경로 마련,
합리적인 급여 수준 보장은 고고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학문적 연구에 전념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직업 윤리 강화를 통한 졸속 발굴 방지. 고고학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이 되면서 학문적 사명감보다는 기한 내 작업 완료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은 졸속 부실화와 기록 부실로 이어집니다. 학술적 정직성, 자료 공유주의, 보편주의 등의 GODOS 규범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의 파괴적 성격을 인지하고 주적의 사망진단서, 인보고서 작성에 있어 최고 수준의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빨리 조사를 마치려는 현상을 지향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추구하게 할 것입니다. 3.6점 발굴보고서 품질 향상 및 표준화 방안. 발굴보고서는 유적의 사망진단서이자 유일한 연구 기록이므로 그 품질은 깊이 있는 연구의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발굴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고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엄격한 보고서 표준화 및 심사 강화. 현재 발굴 보고서의 졸속 부실화 및 위치 정보 부재 문제는 문화유산 정보의 영구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상세하고 엄격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유적의 역사성, 학술성, 희소성, 지역성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발굴 과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 심사 과정을 강화하여 부실보고서 제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지원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보고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디지털 보고서 템플릿 및 작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굴 후 보고서 작성 및 유물, 정리, 보존 처리 등 실내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은 발굴 기관이 빨리 조사를 마치려는 현상에서 벗어나 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발굴 자료의 개별적 비공개정, 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발굴 보고서와 자료를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에 공개하고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심층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7. 고고학 대중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 고고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은 문화유산 보호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고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학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대중 참여, 프로그램 개발 단순한 체험 중심의 홍보를 넘어 대중이 고고학적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가와 대중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포럼, 강좌, 현장 공개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미디어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소통 강화. 예술, 멀티미디어, 가상현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흥미롭고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3D 복원 및 디지털 휴먼, 구현 등은 대중의 고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은 고고학이 대중과 유리된 학문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제언. 한국 고고학이 직면한 깊이 있는 연구 부재와 빨리 조사를 마치려는 현상은 민간 중심의 발굴 시스템, 고고학자 처우 문제, 그리고 법적 제도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 훼손과 정보의 영구적 손실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는 문화유산 보호가 국가의 핵심적인 책무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공공성, 안정적인 재원, 엄격한 품질 관리, 첨단 기술 활용,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대중 참여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프랑스와 중국의 국가 주도 시스템, 독일의 민간 재단 활성화, 영국의 엄격한 아카이빙 및 표준화, 미국의 원주민 유산 보호 정책, 이집트의 관광 연계 모델은 한국 고고학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해결 방안을 제언합니다. 1점 발굴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발굴 공영제 도입을 통해 민간의 이윤 추구로 인한 졸속 발굴을 근절하고 국가 주도로 학술적 가치를 최우선하는 발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점 매장 문화재 관련 법령 및 규칙 전면 개정, 원인자 부담 원칙의 합리적 조정, 민간 발굴 위탁 시스템의 재정비 등록 및 관리 기준 강화, 저가 덤핑 입찰 금지,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및 대학 국가기관 협력의 법제화를 통해 법률이 문화유산 보호와 학술적 가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3점 학술 연구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제고 연구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이론적 깊이를 강화하며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물 안개구리식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점 디지털 고고학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시스템. 고고학 국가 주도의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방대한 발굴 자료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 빅데이터, 3D 모델링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초기 투자를 넘어 장기적인 효율성과 연구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5점 고고학자 처우 개선 및 직업 윤리 강화. 3D 업종으로 인식된 발굴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여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학술적 정직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직업 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은 고고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깊이 있는 연구에 전념하고 빨리 조사를 마치려는 현상을 지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육점 발굴 보고서, 품질 향상 및 표준화 발굴 보고서 작성에 대한 상세하고 엄격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든 발굴 자료를 공개하여 학술적 활용과 대중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과 사후관리 예산 확보를 통해 발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실점 고고학 대중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고고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언들은 한국 고고학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발굴하는 것을 넘어 민족 문화의 원형을 유지하고 계승하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잔재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